문 대통령이요 얼마나 지금 인기맨이 됐냐면은 13개국 정상들이 전화하려고 줄 서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 지금. 20일 날 시진핑, 그 다음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한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제.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뭐 김수환무도 아니고. 다음에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 다음은 저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좀 해주세요. 너무 길다. 아, 다 해야 되나요?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그리고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 등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아마 주서 있는 정상들이 또 꽤 있을 텐데 대통령도 바쁘시다 보니까 짬내가지고 뭐 전화 한 통만 받아줄게 뭐 한 10분 코로나 때문인데요. 지금 세계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조중동 그 흠집 내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의 뭐 키트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등 그 외교부가 거짓말했다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데 대개 결은 뭐 일정 정도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결은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 진단 키트 수출 요청국도 있죠. 그 현황 좀 알려주세요. 네,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 요청 35개국, 그리고 인도적 지원 요청은 31개국, 수출과 인도적 지원 혼합 요청은 24개국, 민간 차원의 요청은 31개국 등 총 121개국인데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81개국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G20이라든지 국제 회의가 있어서 정상들의 회의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전체 회의 그 기사를 주로 보게 되는데 보통 그 회의를 앞두고 수많은 그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에서 물밑 작업으로 이제 서로 간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미리 그렇지. 조율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조율이 오고 가는 빈도가 어느 나라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정상이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치. 이런 외교력이 승부가 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많은 양자 정상회의 그런 요청을 가장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지금도 나가셔가지고 다 못 만나고 일정상 다 못 만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정상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전화를 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내가 한 번이라도 다이렉트로 전화 통화를 하면 다음 회의에서 이분과 양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 상대국 정부에서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 브랜드 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거죠. 초대 위원장이 이어령 장관이었는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YTN에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을 때였는데 인터뷰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어요. 나라에서 국가 브랜드를 올리겠다고 돈을 계속 처발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올리고 싶냐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올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그 이후로 도대체 국가 브랜드 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들인 돈과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을 뽑아서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킨 것을 비교를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올라갈 브랜드가 국가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거를 그리고 한번 알게 되는 그때 거죠. 기억나는 것 중에 그 우리나라가 G20 회담을 개최하면서 이게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뭐 50조다 네. 이런 경제 연구 단체에서 나와서 TV에서 그 짓거리 했던 새끼들 지금 엄청 나와서 많이 했죠. 언제 입금됐는지 좀 밝혀주십시오. 그 진짜 그놈들 제대로 했다니. 입금됐는지. 잠깐만 근데 네. 그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의 문 대통령 칭찬은 무효야. 왜요? 집안 사람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남평문 씨죠. 네. 아니, 남병문 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문성근도 문근영, 뭐 네, 문희정, 맞아요. 문재인, 뭐 네, 다. 집안 사람들이 그러기 없기. 죄송합니다. 문희상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다 그러네요. 야, 그러면 예. 문 씨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입법과 행정을 문 씨가 잘 보여야겠는데.
죄송합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뭔가 책임감이. 입법, 행정, 언론을 꽉 잡고 계시잖아요 지금. 언론사는 문희정 아나운서가 대표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아유, 예. 너무 무리했나? 예, 돌맞을 예.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진짜 못된 놈들이죠. 우리 오늘 초반에 그 채널 A와 검찰과 유착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내가 지금 있잖아. 지금 그 민간 차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외교부가 통계를 낸 거예요. 121개국. 121개국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 도움 요청하고 있다는데 이런 보도는 안 하면서 아니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 걸어 잠그는 거. 180개국이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시키고 있다만 내보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맞아.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로부터 홀대당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짓거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언론사 이 새끼들아 진짜 여기 안 나올지. 내가 요즘에 욕이 많아진 이유가요. 욕 안 하면 못 참겠는 거야. 아이씨. 그러면은 언론사의 애들은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뭘요? 왜 기레기 짓을 할까요? 내가 말했잖아요. 가장 큰 판은 보복하지 않는 정권이라서 그게 정권을 비판을 하면 그게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을 비판하는 거야. 언론은 모자란 것들이죠. 저는 그냥 언론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도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사실 좀 소위 말해서 좀 똑똑하고 생각할 줄 아는다는 사람들은 사명감으로 언론인 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동아투이 선배님들도 여전히 투쟁을 하고 계시고. 근데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굳이 언론계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번지고 다양한 직군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스프레드하게 스마트한 사람들이 쫙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계로 많은 분들이 가지 않는 현상 때문에 수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근데 떨어졌다. 그건 본질은 아니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트렌드나 흐름이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비판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언론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착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질이니까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언론은 나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보복하지 않는 정권이다 보니까 일단 까는 걸로 시작하는데 검찰이라는 좋은 소스가 있어서 오히려 또 그런 것들이 더 작용하는 분명히 있고요. 언론이 다 그런 것도 사실 아니죠. 아니죠. 좋은 기자분들 꽤 많이 있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진짜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억울할 거야. MBC도 언론이잖아.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제가 첨언해도 됩니까? 끝났습니까? 아 계속 하세요. 더해? 끝나가니까 더 해도 돼요. 아니 저는 기자들이 방금 그 문정 아나운서가 좋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특히 연차가 한 5년, 10년 정도 아직 안 된 분들은 매일 기사를 쓰면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기자가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그 비평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추천드리고 싶은 제일 그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은 리영희 교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내 기사를 봤을 때 이분은 어떤 비판을 할까. 그러면 절대 지금 쓰는 것처럼 무책임한 기사 쓰지 않습니다. 아 나는 그런 이야기는 있어요. 내가 이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숨어져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훗날 이게 디지털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훗날 내 아이가 컸을 때 부끄러운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송실에도 가끔씩 뭐 오기도 아까, 하는데 네, 딸내미가 네. 있더라고요. 키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오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아이에게 부끄러운 그렇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이어서 아까 중간에 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건 비판받더라도. 그러니까 댓글 쓰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댓글 제 채널에서 악성으로 쓰는 분들도 저는 그대로 둡니다. 한 번도 삭제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 기준은 이겁니다. 당신이 쓴 댓글을 1개월 뒤 혹은 3개월 뒤에 봤을 때 당신이 난 댓글을 잘 써서 뿌듯해 그러면 좋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과하게 썼네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과하게 썼네 그러면 그건 나쁜 댓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썼던 글 한번 되돌아보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던 얘기 이땐 내가 팩트에 맞았네 틀렸네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네 없네를 저희들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댓글 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리뷰를 스스로 해봐라. 그러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조언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초반에 이 구독 취소한다고 소위 갑질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왜 그 이유인지 난 못 봤어. 그 이유 쓰라고 했는데 지나갔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는데 못 봤어. 근데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만드는 채널이 목적이 정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채널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선동해서 깃발 세우면 내가 저쪽에 가가지고 줄 서고 또 저쪽에 가서 줄 서고 이렇게 방송하면 그 방송은 이미 끝나는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진짜로 유튜브만의 방송이 될 건지 언론 역할하는 곳이 될 건지 생각하려면 최대한 우리 편 내에서는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진정 방송이기 때문에 저쪽에 대해서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감정을 모르고 니들은 왜 우리 편 안 들으라고 자꾸 자기 쪽에 줄을 세우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제가 화를 내는 거예요. 구독 취소하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구독을 취소해. 나는 단지 어느 쪽도 비판하지 않았을 뿐이잖아. 비판하지 않은 것만으로 구독 취소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주시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쪽에 줄 서가지고 선동 막 당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지금 어느 쪽 편들려고 살아온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이 특정 정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 대통령 정권 연장시키고 그 큰 목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줄을 세우려고 해 감히. 거기서 아주 사소한 차이 때문에 우리의 간격이 벌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구조가 저는 요즘 좀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 스스로도 그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뭐 반성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너무 서로를 미워하는 것 이 부분은 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고요. 이런 이슈로 수년간 싸워보세요. 내가 심지어는 민중당 같은 분들도 동지라고 생각하는 건 같이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놓고 까놓고 욕을 합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하물며 한 당 지지하고 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구독 취소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해주실 일 있죠. 구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네,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좋아요 꼬박꼬박 잘 누르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분들 보통 좋아요 10,000개씩 찍어줘요. 감사드리고요. 나 화낸 거 아니에요. 화낸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깨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 주변 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열심히 사니까. 근데 항상 행동할 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나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를 통해서 깨시민 전체를 판단하고 나를 통해서 문재인 지지자 전체를 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을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행동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책임감이 있어지지 않을까. 사실은 근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칭찬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세 분 다 훌륭하시다. 이쁘다 잘생겼다. 아니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인감? 죄송합니다. 어쨌건 오늘 또 MBC 뉴스 보십시오. 또 추가 보도 있을 겁니다. 채널 A 검찰과의 나는 지금 그 타이틀은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검언 유착으로 표현할 정도 사건이 아니에요.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이 가깝다 정도의 뉘앙스잖아요. 그냥 게이트예요. 정치 공작이고 선거 개입이고 윤석열이 이걸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바로 내려가야 되는 사안이고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구속하는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진짜로 공수처 제1호 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MBC 뉴스 꼭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